이제 연개소문. 요거는 이제 이제 앞에 명리 납부는 역사적 근거를 박은식이 소설처럼 썼다면, 요거는 신채호가 발로 뛰면서 연개소문의 흔적을 찾아쓴 게 조선 삼국사에 나옵니다. 근데 오히려 명림 납부는 삼국사기에 좀 나오는데 연개소문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걸 찾아낸 신채호 선생이 대단하지요. 연개소문의 출생과 성장. 연개소문은 고구려 서부 세족으로 세부의 명칭인 연나이기 때문에 성을 연시로 했다. 근데 삼국사기는 연개소문 안 돼 있고 천개소문 되어 있어요. 연자가 아니고 천자인데 그 왜 그랬나 하면, 원래 당나라 고조가 이름이 이연입니다. 아들이 이세민 당태종이고 아버지가 당고종이 이연, 그 연자가 이연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왕의 이름, 왕의 성은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하잖아요. 피휘, 그래서 휘를 피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 역사책에서 연자 안 쓰고 이 연자나 비슷한 내천, 샘천, 천자 써서 천개소문 썼습니다. 그걸 김부시가 삼국사기에 그대로 천개소문 써놓은 겁니다. 원래 연개소문입니다. 근데 삼국사기에는 연개소문에 관한 사실 겨우 김유신전 속에 태대대로 계금이 연개소문입니다. 김춘추의 숙소를 정해줬다. 요거 하나 딸랑 나옵니다. 그 외에는 일치 안 나와요. 근데 요거 뭐냐면, 고구려가 신라와는 사이가 조금 안 좋고 백제와는 사이가 좀 좋았어요. 근데 백제가 신라를 치니까 신라가 그 당시에 감당을 못했죠. 김춘추의 사위가 죽었죠. 그 김춘추는 직접 백제한테 못 이기니까 고구려 와서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근데 고구려에서는 신라 말 안 듣죠. 그럴 때 그래도 연개소문이 김춘추를 집에 맞아서 들어준 고기록 하나 딸랑 나오는 겁니다. 일체 그 외 연개소문 기록이 없는 것을 중국 쪽에 신당서, 구당서, 자체통감 이런 기록에 나오는 걸 고작 삼국사기에 옮겨 쓴 거, 이게 답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중국 만주 쪽에 막 발로 뛰어다니면서 여러 개를 뒤졌는데, 그 중에서 장렬히 쓴 귀염객전, 요거는 야사입니다. 야사인데 요 내용이 연개소문 얘기 같다 그럽니다. 귀염객은 부여국 사람으로 중국에 와서 태원이 당나라 발상지입니다. 태원이죠. 이정은 당나라 초기에, 그러니까 당태종 때 최고의 장수입니다. 군사 전략가이자 아주 무예에 뛰어난 그런 사람인데, 그 이정과 교우 관계를 맺고 이정의 처 홍불지와 남매의 의를 맺고 중국의 제왕이 되고자 하다가, 그러다가 이연의 아들 이세민을 딱 만나보고는 그의 연기에 눌려 이정에게 중국의 제왕 되기를 단념하였다. 아, 중국의 제왕은 이놈이다. 그러면서 고구려로 귀국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인데, 여기서 부여국이 고구려를 말하고 귀염객은 연개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연개소문 이야기하고 워낙 닮아서 그렇게 신채호가 추측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국 사람이 썼으니까 연개소문이 이세민의 기에 눌려서 중국의 왕암대에 몰라 그러다가 그냥 물러나고 돌아갔다 했는데, 그건 중국 사람이 썼으니까 그렇겠죠. 그걸 떠나서 연개소문이 중국에 간 것은 중국 황제가 되려고 갔다. 이런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하고 또 유사한, 요거는 짧은 건데, 요거와 유사하게 또 갓신동전, 요게 연개소문 어릴 때 성량 얘기가 나옵니다. 역시 요 갓신동전도 중국에 전해오는 것을 신채호 선생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찾아낸 겁니다. 그 이야기 보면요, 어릴 때 어떤 연시성을 가진 귀족 한 사람이 애를 낳았는데, 애가 크고 있을 때 도사가 지나가다가 아깝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얼른 도사한테 가서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상인데 타고난 수명이 짧아 저대로 가면 15년 내로 죽는다. 그래서 부모 설아 떠나서 15년간 다른 데 살다가 돌아오면 정말 나라의 큰 인재가 될 것이다.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애를 버립니다. 버릴 때 그냥 버리면 안 되고 등에다가
가신동 이름을 써놨답니다. 왜 가신동이냐면 이 영계소문의 아버지가 50살 되었을 때 애를 낳았답니다. 갓 50살 될 때 애를 낳았다. 그래서 가신동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버려졌는데 버려진 것을 어떤 또 부자가 주워서 모섬처럼 키웠습니다. 이게 채널 A, 채널 야사에도 나오고 했는데 실제 다 가신동전 영계소문의 영계소문에서 신채호 선생의 글에 나오는 겁니다. 가신동전. 거기서 이제 하인처럼 사는데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거기서 도사를 만나서 우리의 전통 신선도 수련을 합니다. 근데 수련하다 보면 나무 안에 가면 주인이 뭐라 할 건데 싶어서 수련 마치고 딱 보면 나무는 이미 한 짐이 찌개에 실려 있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랬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집에 딸 3명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딸은 오히려 종놈 취급하고 했는데 셋째 딸은 똑같이 인간 취급해주고 해서 아주 그야말로 둘이가 좀 사이가 좋았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는 계속 이렇게 머슴처럼 살 거냐? 내가 볼 때 기백이 남자다운데 그렇게 살 게 아닌데 하니까 나도 그야말로 중국 가서 큰 뜻을 한번 펴보고 싶다. 그럽니다. 그럴 때 그 딸이 이름이 영입니다. 그래 가라. 그렇게 합니다. 가면서 나중에 돌아와서 꼭 내가 왕자가 되어서 너를 왕으로 맞이하겠다 하니까 영희가 그럽니다. 나는 왕자를 찾는 게 아니고 사나이를 찾는다. 그대는 정말 사나이라서 내가 좋아하는 거다. 그러고 떠난 겁니다. 그래 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중국 최고의 나중에 그때가 아니고 나중에 최고의 장소가 된 이정. 당태종이 이정을 앞세우고 쳐들어올라 할 때 이정을 합니다. 내가 영계소문한테 병법을 배웠는데 감히 내가 스승 같은 사람을 칠 수 없다면서 안 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정과 사귀다가 이정이 아마 소개했겠죠. 소개해서 심지어는 당태종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이 당태종이 또 알아봤어요.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다. 저놈은 당나라 사람도 아니고 물론 이제 영계소문전에 보면 달달구를 납니다. 당나라라는 데가 달달구. 그 말은 뭐냐면 중국 사람이 소설 썼으니까 자기 당나라가 영계소문한테 당했다 그런 소리 안 쓰려고 일부러 이름을 바꿔서 달달구 그렇게 바꿉니다. 영계소문 대신에 바로 가신동 그렇게 이름 바꾸고 한 것처럼 어쨌든 알아보고 이세민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다 놓습니다. 가다 놓았을 때 또 이세민의 여동생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혹을 같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좋아했겠죠. 근데 여동생이 이제 가다 놓은 창고 근처 왔을 때 영계소문이 그 창고에 같이 있는 새장에 있는 새를 다 풀어놔 버립니다. 그런데 왜 새장에 새를 풀어놓느냐? 오빠가 사냥 갔다 돌아오면 어쩌려고? 그러더라고 합니다. 저 새들의 마음이 내 같아서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어 풀어놨다. 그럽니다. 그걸 보고 영계소문의 여동생이 마음이 아파서 풀어놔 줍니다. 그래서 얼른 도망옵니다. 그 바람에 이세민이 사냥 갔다 돌아와서 여동생을 죽였다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돌아왔는데 그 당시 고구려의 정왕입니다.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친 을지문덕. 을지문덕은 계속 이기세를 몰아서 북진 남수 북쪽으로 진격하고 남쪽 백제 신라는 그냥 방어만 하면 된다. 그런 쪽 주장했는데 고건무. 이 고건무가 누구냐면 또 영양왕이 되죠. 영유왕인가? 됩니다. 되는데 이 고건무도 을지문덕과 쌍벽을 이루는 대장수입니다. 수나라 100만 대군 쳐들어서 요동성에 묶이고 30만 별동대가 와서 을지문덕한테 당했다 그랬죠. 근데 20만의 수군이 오늘날로 치면 대동강 쪽으로 해서 평양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유인책을 써서 고건무가 박살을 냅니다. 중국 쪽 기록에도 고건무는 그야말로 신출 기모라 그야말로 맹장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왕의 동생인데. 예. 근데 이 고건무가 그런 용장이면서도 마음은 좀 부드러웠는지 을지문덕한테 계속 북진. 고건무는 오히려 북쪽은 그냥 수비만 하고 남쪽으로 백제 신라 쪽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좀 의견이 나눠질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고건무가 즉위해서 영유왕이 됩니다. 영유왕이 되는데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흥하는 때 수나라 이미 고구려 쳐들어왔다 실패하고 그게 그 실패 때문에
수나라의 민심이 들끓고 결국 반란이 일어나서 수나라 망했죠. 그리고 당나라 됐지만은 당나라 되고 나서도 뭐 당 고조되고 나서 바로 이세민 당태종이 쉽게 된 게 아니고 형들을 죽이고 이세민에게 실제 이세민 덕에 당나라 세웠지만은 아버지가 장자라고 이세민한테 안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임금들을 위에 형들을 죽인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당태종하고 상당히 닮았어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혼란기라서 이때다. 이때 바로 진격해서 바로 우리의 서북 영토를 넓히자.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역사 속에 노상 중국과 당한 줄 알았는데 고구려 때만 해도 그냥 중국과 당당한 천자의 나라였고 중국이 쳐들어오면 박살내고 오히려 더 먼저 쳐들어가고 예, 그 정도의 광개토대왕 뭐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쩌면 당연히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고건무는 성격이 부드러웠는지 그러지 못하고 그런 고건무가 왕이 됐으니까 오히려 당나라와는 우호관계 맺고 신라와 백제를 칩니다. 그 연개소문입니다. 답답해서 왕한테 건의합니다. 신라 백제는 우리가 쳐들어갈 것 없고 백제와 손잡고 신라를 견제할 수도 있고 신라와 손잡고 백제를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쪽이 아니고 바로 중국이 수나라, 당나라 초 환란, 바로 나라 혼란스러울 이럴 때 북쪽으로 진격하는 게 이게 정말 기회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왕은 안 들었죠. 그러다가 연개소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그걸 이어받습니다. 직위. 사리가 어떤 지방 담당하는 군사 담당 어떤 직위 같아요. 그 직위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그 연개소문이 아주 호전적이니까 아버지 대를 이어받아 오늘 아침에 뭐 1군단장, 2군단장 그런 자리 차지하니까 다른 대신들이 저 그대로 대궐 뭐 서울 근처에 놔두면 안 된다. 변방으로 보내라. 그 지방에 장성 쌓는 일로 보내도록 합니다. 근데 장성 쌓는 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터졌나 하면 바로 해군 대장 한 사람이 당태종이 당나라 정복하고도 당나라 전체를 통일하고도 계속 고구려 수나라가 실패했으니까 당태종 같은 야심 많은 그런 임금이 그냥 안 두고 싶겠죠. 고구려에 계속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고구려 정치를 보고 치려고. 그 정탐꾼을 바로 고구려의 해군 장교 한 사람이 뭐 헤라장이 잡았습니다. 잡아서 그냥 죽이지도 않고 돌려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얼굴에다가 씁니다. 너 이세민은 앞으로 우리 고구려에 조공을 바쳐라. 이런 걸 새겨서 보낸 겁니다. 그래 이세민이 노발대발해서 바로 막 고구려 쳐들어오려 하다가 옆에 신하들이 말리니까 일단 고구려에 바로 왕한테 전달합니다. 어찌된 거냐. 그러니까 또 고구려가 또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근데 이 헤라장이 그렇게 얼굴에다 써 보내면서 또 글도 써 보냈습니다. 근데 글도 써 보내면서 나는 연개소문의 부하다. 그러고 써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신하들이 당나라를 겁을 내갖고 바로 이 헤라장 처벌하면서 연개소문도 처벌해야 된다. 그래 된 겁니다. 그 소문을 연개소문이 먼저 듣고 바로 어쩌든 군단장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북쪽으로 장성 쌓으러 가기 전에 대열병식을 하겠다. 그러면서 대신들을 초청합니다. 그때 대신들이 열병식에 왔다가 전부 다 박살납니다. 박살나고 심지어 영유왕까지도 죽이고 그러고 나서 그 조카 보장을 세워서 보장왕으로 대왕입니다. 왕으로 삼고 자신은 태대대로 오늘날 치면 국무총리보다도 더 높은 그런 자리에 올라탑니다. 명림답부하고 참 닮았지요. 명림답부도 그야말로 수성 같은 용감무상하고 한나라와 싸워 이기는 이런 왕 정변으로 죽이고 신대왕 세운 것처럼 연개소문도 정말 수나라 대군 해군 20만을 무찌른 고건무 영노한응을 죽이고 그 조카 보장왕을 세우죠. 참 비슷한 오늘날 치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당태종이 드디어 들어옵니다. 당태종이 수나라 수양제 수문제 다 진 걸 보고 쉽지 않게 들어옵니다.
이 당태종은 정말 뛰어난 왕이잖아요. 정관의 치 그러잖아요. 20년 동안 정말 당나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중국 역사의 최고의 황제다. 그 당태종 다음에 모택동이다. 모택동 그렇게 자랑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충분히 준비해서 고구려 쳐들어갈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원전 644년 10월에 장량을 육군 총대장, 장량을 해군 총대장, 이적을 육군 총대장으로 해서 요동 쪽으로 바다를 또 육지로 진격에 들어옵니다. 또 당태종은 직접 어군 20만을 데리고, 당태종 초상이죠. 정말 당당히 생겼죠. 근데 당당히 생겼는데 경주 가면 태종 무열왕 초상도 똑같이 그려놨어요. 동상도 그렇고 이게 모방한 것 같아요. 참, 물론 또 운 좋게 태종 무열왕이 이렇게 생겼는데 당나라에서 이렇게 모방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건 보통 실제 당태종의 초상화로 전해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그 당나라 쳐들어올 때 장수들이 막 의견이 분분합니다. 평운왕 때 온달처럼 직접 들판에 맞아 싸우자, 그런 쪽. 또 어떤 장수는 영영왕 때 을지문덕처럼 물러났다가 지쳤을 때 싸우는 청야수정 작전 하자, 의견이 막 분분합니다. 그럴 때 영계소문 그럽니다. 전략은 형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오늘의 형세가 평운왕 때의 형세와 다르고 영영왕 때의 형세와도 다르다. 근데 어찌 똑같이 옛날처럼 그래 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는 지형을 택하여 방어하고 기회를 틈타서 진격할 것이니 그때 방하면서 방할 때 방하고 진격할 때 진격하겠다, 그겁니다. 옛 사람이 만드는 원칙 그대로 따르면 안 된다. 예, 이게 병법이죠. 한나라 통일한 유방 밑에 참모 최고의 장수 한신의 전술 중에서 유명한 게 하나가 배수지진이죠. 배수진을 치려 할 때 그럽니다. 원래 병법에서는 높은 산에 진을 치고 있다가 아래로 공격하기 좋은데 뒤에 강을 뒤에 두고 진을 친다는 것은 죽을 짓이다. 왜 이런 진을 치느냐? 병법에도 안 나온다. 그랬을 때 한신이 그런 말 하죠. 병법 글자 그대로 따랐다가는 박살난다. 그때 응용을 잘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이 군사들은 다 우리 정예 군사가 아니고 우리가 정복했던 오합 잡졸이 다 섞여 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망 못 가게 배수진 친다. 그래서 그거 성공했죠. 그게 병법입니다. 영계소문이 병법의 천재였다 그러죠. 그래서 중국 당나라 최고의 장수 이정이 영계소문한테 병법을 배웠다. 심지어는 영계소문의 병법 책도 내려왔다 그래요. 근데 중국이 그거 가만두지 않고 없애버렸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영계소문이 안성 성주, 양만춘과 오골 성주, 추정국의 의미가 많다. 이 양만춘 참 많이 알려졌는데 실제 기록에는, 역사 기록에는 안시성 성주로만 되어 있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데 나중에 조선 때 송길준의 동춘당 선생 별전하고 또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안성 성주가 양만춘이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도 양만춘으로 일단 이름을 쓴 겁니다. 영계소문이 양만춘과 오골 성주, 추정국에게 은밀히 말했다. 우리는 또 당나라 당태종이 쳐들어왔을 때 안시성에 양만춘 혼자 싸워서 당태종인 것처럼 그래 보지만은 그게 아니고 총지휘를 영계소문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수나라 패전을 거울 삼아 준비 충분히 해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안시성 쳐들어올 때 안에서 지키고 안에서 싸우고, 밖에서는 오골성에 있는 밖에서는 추성군 밖에서 싸우고, 그러면 내가 뒤에서 습격해서 이재민을 사로잡겠다. 그런 전술을 이 두 사람한테 특별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죠. 라오허강, 요강이죠. 인데 이게 강 아래쪽은 원래 넓고 습지가 많죠. 이게 요택인데 습지가 엄청나게 넓은 요택, 이게 한 200리가 된다 그래요. 일로는 못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고구려 성들입니다. 자, 요거 하나 이야기. 중국의 만리장성 대단하죠. 하나도 대단 안 합니다. 오늘날의 문화유적으로는 대단하죠. 만리장성은 효과 없습니다.
북쪽 흉노정 막으려고 만리장성 쌓았는데 흉노정 다 뚫렸어요. 쳐들어올 때마다 뚫렸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만리장성이라면 하나 뚫으면 다 뚫려버리죠. 뚫려버리면 만리장성 안에 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고구려성은 그게 아니고 한 줄 성이 아니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만 하면 그 다음, 이것만 하면 그 다음, 이것만 하면 그 다음. 만리장성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성 자체도 튼튼하고 전략적으로도 아주 우수합니다. 그걸 당태종이 신성, 계모성, 백암성, 요동성 함나가면서 파죽지세로 올립니다. 그다음 안시성이 딱 왔어요. 바다 쪽에서는 비사성, 통해서 건안성 해서 역시 안성 쪽으로 옵니다. 자, 이게 쉽게 지고 요거 남았다가 아니고 연개소문의 전술 중에 하나죠. 청야수성 전술처럼 싸우면서 도망가다가 최고의 요새 요걸 딱 마지막 보루로 삼았다. 이게 맞는 게 여기 너무 쉽게 지던 게 여기서는 끝내 못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림답부에 또 을지문덕에 청야수성 작전을 그대로 써먹는 겁니다. 여기 딱 와서 싸우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당태종이 아무리 공격해도 성 자체도 난공불락의 요새고 그런 식이니까 못 이겨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야말로 성 밖에다가 여기 나온 것처럼 워낙 고구려 군사들이 용감하게 싸우는데 화살 쏠 때 헛발로 쏘는 거 하나 없이 쏠 때마다 허발되는 없이 다 맞췄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들이 총을 쏘면 베트콩 총알 몇 발에 베트콩 한 명 죽었다 그래요. 2만 발에 뭐 2,000발 그러기도 하고 과장해서 2만 발 그러기도 합니다. M16 뭐 숲속에 누군지 모르니까 쏘는 겁니다. 근데 고구려 군사는 그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도종한테 저 안성이 너무 난공불락이니까 우리가 밖에서 안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라. 그게 무식한 그 당시 인구 50만을 동원해서 몇 달 동안 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토성 다 쌓아서 토성 위에서 안성 내려보면서 싸우면 이길 것 같아서. 근데 토성 다 쌓았을 때 비가 오면서 바로 무너집니다. 비 때문에 무너졌다 이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비가 와도 튼튼하게 충분히 쌓았을 것인데 무너졌다는 것은 기록이 없는 뭐가 있었겠죠. 그걸 어째 추측하느냐면 무너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고구려의 요 신채호 선생의 기록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기록에 보면 고구려의 별동대 같은 그야말로 특공대들이 100여 명이 검은 옷을 입은 100여 명이 쏟아져 나와서 바로 토성을 정복해버렸다. 그 검은 옷 입은 별동대가 특공대가 조의선인들 아니냐 추측이 될 수 있죠. 결국은 당나라 병사 도망갑니다. 예, 바로 요동성 전투 그림입니다. 요동성의 안시성. 그리고 그렇게 안성에 싸울 때 연개소문은 상곡에서 또 바로 당태종의 태자가 있는 곳을 박살냅니다. 그 막 봉화를 올립니다. 당태종이 놀라서 어이구 저 큰일 났구나 임용안에서 안성한테 또 박살난 판에 또 태자가 있는 상곡 쪽에서도 박살났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니까 안성 성주가 따라 나온 겁니다. 따라 나올 때 막 도망가니까 그야말로 밟히고 설키고 뭐 엉망이 됐죠. 그럴 때 허누락에 이르러 당태종이 탄 말이 진흙에 빠져서 있을 때 양만춘이 쏜 화살에 왼쪽 눈을 맞아 거의 생포될 뻔했다. 자, 요거는 신재호 선생이 실제 양만춘이란 이름도 정사에 없고 당태종이 총알 화살에 눈을 맞았다는 기록도 없는데 요런 기록들도 야사처럼 심지어는 고려 말에 목은 이색의 어떤 시에도 그런 한시에도 나오고 그런 게 전해 내려옵니다. 그걸 신재호 선생은 모아서 쓴 겁니다. 이게 당태종이 후퇴할 때 워낙 늪지대가 넓어서 아까 올 때는 삑 뚫려서 위에서부터 왔는데 도망갈 때는 글로 못 도망가잖아요. 글로 못 도망간다는 것은 이미 함락했던 줄 알았던 성들도 다시 고구려군들이 되찾았다는 거겠죠.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쪽으로 못 가니까 이제는 가로질러 강을 건너려 하는데 이 요택이 엄청나게 넓은 진흙 뻘밭입니다. 여기에
빠지고 죽고, 심지어는 중국 쪽 기록에도 당태종도 내려서 황제가 타고 가는 수레를 같이 밀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개박살난 거죠. 자, 그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국의 민간인들 속에 내려오는 경극 속에 연개소문은 더 재미난 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연개소문이고, 이거는 설인기입니다. 당태종이 죽을 뻔했을 때 설인기가 살려주는 그런 경극 내용입니다. 이 연개소문은 활도 아니고 칼을 5개 갖고 다닌다. 그 5개의 칼이 비도입니다. 나르는 칼. 칼에다 뭐 실을 달았는지 던져서 바로 당겨오는 그런 이 비도술의 천재였답니다. 당할 자가 없었대요. 그 심지어는 이 경극 속에서 당태종이 도망가다가 바로 우물에 들어갔답니다. 우물에 들어가니까 고려운서가 막 쳐들어와서 막 샅샅이 뒤집니다. 그럴 때 죽었구나 싶었을 때 거미들이 나타나서 거미줄을 쫙 쳤답니다. 그 바람에 고려군사들이 보니까 거미줄이 있으니까 여기는 안에 사람 없다고 가서 살았다. 이게 중국 민담의 경극에도 나온, 그 정도로 우리는 그냥 연개소문이 양만춘이가 안성 막았다 이것만 아는데, 그게 아니고 연개소문이 그 길로 거의 북경 근처까지 쳐들어간 걸, 흔적들, 그 기록들, 그걸 바로 신철생이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랬을 때 설인기가 나타나서 당태종을 구했다, 그런 식입니다. 또 요거는 실제 선성왕 묘지에서 발굴된 설인기 설인기에 관한 고사 책에 나오는 사파입니다. 요게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의 비도, 들은 거와 4개, 5개의 칼 항상 차고 다녔답니다. 그걸, 요 비도를 가지고 당태종을 죽이려 할 때 설인기가 탁 나타나서 구해주는 거. 예. 이게 우리는 전혀 안 배우지요. 참, 중국의 정사에는 당연히 자기들 좋은 것이지 자기 수치스러운 거 별로 안 씁니다. 근데 우리 정사에는 아예 남아있지도 않지요. 자, 중국 패전에 관한 중국적 기록. 645년 10월, 태자가 임유관까지 나와서 당태종을 맞았다. 또 그해 12월, 황제가 등창을 알아 태자가 빨아냈다. 왜 그 튼튼한 당태종이 갑자기 등창을 했나? 다음에 3월, 황제가 병이나 정사를 태자에 맡겼다. 천하무적의 당태종, 고구려 직접 쳐들어갈 정도로 건강했던 당태종이 갑자기 등창하고 병이 나서 정사도 못 돌봅니다. 왜 그런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황제가 이지를 알아 죽었다. 이게 자치통감 기록입니다. 근데 구당서에서는 당태종이 내종 암으로 죽었다. 신당서에서는 한질 감기로 죽었다. 이런 식입니다. 또 당나라와 고구려 싸움 끝난 후에 패 중국에 가는 기록에 보면요, 당나라 패 자치통감에는 전마 10중에 7, 8, 10에 7, 8알이 말이 죽었는데 전사자는 2,000명. 말이 안 되지요. 싸우는 말, 원래 보병보다 기마병이 정예부대입니다. 기마병 말 7, 8할이 죽었는데 전사자가 2,000명. 이세민은 성공보담을 뉘우쳤다. 신당세는 최초 병사 10만 중에서 말이 10,000필이 죽었는데 사람은 1,000명 죽었다. 해군은 7만 중에서 수백 명 죽었다. 책보험계에서는 육군 10만, 말 1만 중에서 육군 1,200명, 말 10분의 7, 8이 죽었다. 해군 7만 중에서 풍랑만 나서 익사자 수백 명이 생겼다. 요게 중국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고구려 피해는 7만 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요동성을 비롯한 10개 성이 함락되고 4만 정도의 병력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쪽 기록은 없고 삼국사기는 그냥 이거 그대로 옮겨 썼고, 그걸 신채호 선생님이 그럽니다. 왜 이렇게 쓴 거냐. 사방 이웃들과 모든 나라들을 다 당나라 변방 속국으로 여기는 주관적 자존심 때문에 사관들이 매번 위 존자 휘, 존귀한 자를 위해서 피한다. 수치스러운 것은 피한다. 위 친자 휘, 친자, 친조상을 위해서, 친조상에 부끄러운 것은 역시 피한다. 수치는 감춘다. 위 중국 휘, 중국을 위해서 중국의 부끄러운 것은 피한다.
이게 공자의 춘추 필법의 원칙입니다. 유학자들 춘추 그러면 그야말로 경전으로 또 맞들죠. 물론 춘추의 대단한 점은 유학의 스타일 자체가 괴력난신 이걸 피합니다. 괴상하고 폭력적이고 난잡하고 귀신 지나라 까먹는 거 이런 거 피하고 이성적인 객관적인 걸 기록하는 거, 역사적인 흔적 있는 거, 전설 같은 거 기록 안 합니다. 바로 춘추의 뭐 중국의 오래된 뭐 복희신농시 이런 전설 기록 안 합니다. 그건 장점인데 그 장점을 또 이어받아서 사마천의 사기도 글에 썼습니다. 그러나 그 춘추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 때 물론 천자 중심으로 썼지만은 그 중에 공자의 고향 노나라는 조그만 나라 힘도 없습니다. 그 노나라가 정통성 가진 나라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북쪽 오랑캐, 남쪽 오랑캐, 동쪽 오랑캐, 서쪽 오랑캐 이런 거. 이 기록이 중국 역사 기록의 전통이 남아서 당태종이 고구려한테 박살난 건데도 불구하고 작게 쓰고 오히려 고구려가 피해 망한 것처럼 썼다는 겁니다. 예, 연개소문에 대해서 신채호 선생의 평입니다. 해동잡록, 요거는 이제 조선 헌종 때 쓴 겁니다. 거기에 보면 명린답부와 연개소문은 모두 조의선인 출신이다. 요런 걸 이제 그대로 조선상국사에서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신채호는 그럽니다. 연개소문을 정변을 혁명, 아까 명린답부는 혁명이 아니다. 그러면서 연개소문을 혁명이라 본 것은 바로 봉건제 호족들이 같이 정치하는 호족 공치제를 탑해서 정권을 중앙 집권화시킨 것은 어쨌든 정치를 역사를 앞으로 발전시켰다. 분립해서 대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혁명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덕택에 당태종도 격파할 수 있었다. 고래 보면서 그가 죽을 때 어진자를 세우지 않고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물려줬는데 그 자식놈들이 싸우다가 결국 고구려 당나라에 팔아먹었죠. 그걸 또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연개소문 그는 야심은 많았으나 공덕, 뭐 인재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게 작았던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 하면서 연개소문에 관한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저도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